안녕하세요, 엔유입니다. 목소리는 처음 공개하는데 너무 쑥스럽고 긴장되네요. 그런데도 마이크를 쓴 이유는 오늘 설명할 것들이 참 많아서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윈드봄의 개념만 설명드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키뷰어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그 뒤에 이어서 할 테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드봄은 두 개의 폭탄, 첫 번째 폭탄을 폭탄 1, 두 번째 폭탄을 폭탄 2라고 하겠습니다. 폭탄 1, 2를 설치해 놓고 폭탄 1이 터지면서 폭탄 2를 밀어내고 폭탄 2가 링크를 때려 날려보내는 고인물식 이동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윈드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먼저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고인물이라고 원하는 거리와 각도를 매번 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윈드봄을 사용할 때 몇 가지 템플릿을 정해놓고 사용합니다. 템플릿이 뭔지 다들 아시죠? 붕어빵 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밀가루 부었을 때 계속 똑같이 생긴 붕어빵 나오듯이 무언가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틀 같은 겁니다. 그럼 그 템플릿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의 목차를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렇게 전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기니까 빨리 본론만 알고 싶으신 분은 앞부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자세한 설명 시작합니다. 첫 번째 템플릿, 평지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고 윈드봄 중에서 가장 쉬운 꿀 기술입니다. 사용 방법 첫 번째, 이렇게 높이가 백덤블링 했을 때 점화를 쓸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는 곳에 씁니다. 두 번째, 가고 싶은 곳을 R키 던지기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조준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B키로 취소하고요. 세 번째, 최대한 링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백덤블링을 2번 합니다. 이때 Y로 공격을 한번 해서 링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채 백덤블링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이제 앞에 네모 폭탄을 둡니다. 다섯 번째, ZL 누르고 앞점프를 2번 합니다. 그럼 저절로 원래 있던 자리로 와지는데 처음 있던 자리보다 약간 뒤일 수도 있어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폭탄 동그란 걸로 바꿔줍니다. 일곱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백덤블링 하고 바로 점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늦게 써야 합니다. 굳이 그 타이밍을 말로 설명하자면 링크가 백덤블링 하고 나랑 눈이 마주치고 나서 바닥을 볼 때쯤 점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여덟 번째, 이제 점할 상태에서 스태미나가 3분의 2 정도 달았을 때 동그란 폭탄 놓아주시고 바로 네모 폭탄 터트려줍니다.
아홉 번째, 감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L스택 앞으로 하고 있으면서 X 연타해줍니다. 템플릿 1이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각도가 전진하는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30도에서 45도로 이상적이고 두 폭탄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좀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점, 링크 엉덩이에서 허리 사이를 맞출 때 가장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점, 이것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성공하면 높이도 엄청 높고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거의 슈퍼런치 성공한 거 아니야? 하고 착각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면 템플릿 1 사용 예제 잠깐 보시고 템플릿 2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템플릿, 링크 앞이 절벽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준비 과정이 필요 없고 높이 뜨는데 유리하나 빠른 속도 이동에는 약간 아쉬운 템플릿입니다. 자, 사용 방법. 첫 번째, 앞점프 했을 때 점화를 쓸 수 있는 높이에 씁니다. 두 번째, 가고자 하는 방향을 R키로 조준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운데 ZL을 누른 상태에서 앞점프와 동시에 L 버튼을 눌러서 폭탄을 설치하고 바로 ZR 딸깍 눌러서 점화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 점화이 잘 발동 안 되시는 분은 ZR을 너무 빨리 눌러서 그렇습니다. 링크 엉덩이 밑에 땅이 없을 때 ZR을 눌러야 합니다. 네 번째, 스태미나가 3분의 1 정도 소비되면 네모 폭탄 설치하고 바로 폭탄 1을 터뜨려 줍니다. 다섯 번째, X 연타해 줍니다. 사용 과정은 짧으나 은근 난이도가 있고 기출 변형으로 가면 많이 복잡해지는 템플릿입니다. 빠른 속도를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거리 이동이나 높은 지형을 오를 때 유리하고요. 빠른 속도를 못 내는 건 아닌데 각을 정말 잘 맞춰야 하고 빠른 속도를 낸다 해도 템플릿 1에는 한참 못 미치는 편입니다. 주로 4단 클리어에 사용되고 장소에 큰 구애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점프 후 L로 폭탄 1을 설치할 때 폭탄 1을 설치하는 타이밍을 고정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과값도 고정시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최대한 폭탄 1을 설치하는 타이밍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폭탄 2 설치 타이밍도 어떤 타이밍이 하냐에 따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고정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스태미나 3분의 1 정도 달았을 때 폭탄 2 설치하고 폭탄 1 바로 터뜨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높이와 속도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출 변형은 그러니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템플릿 3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2 사용 예제 간단하게 보시고 템플릿 3으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 템플릿,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윈드봄을 공중에서 연기해 사용하기 좋고 난이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으로 어디서나 유용하고 속도도 은근 나와주는 템플릿입니다. 공중 템플릿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 첫 번째, 공중에서 패러세일을 한번 접었다 펴줍니다. 두 번째, 가만히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전진키와 L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어려운데 폭탄 1이 약간 떨어지면 점화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폭탄 1이 얼마나 떨어져야 점화를 써야 하는지 타이밍이 분간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사용하면 연쇄 폭발로 실패하고요. 너무 늦게 하면 멀어서 폭탄 2가 안 밀려납니다. 폭탄 1과 2의 적당한 거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점을 사용하면 바로 내목 폭탄 설치하고 폭탄 1 터뜨려줍니다. 다섯 번째, X 연타해줍니다. 공중 템플릿 두 번째, 바로 보시죠. 두 번째는 공중에서 좀 더 속도를 수월하게 내기 위한 템플릿입니다. 보기에는 엄청 빠를 것 같은데 막상 비교를 해보면 크리 터졌을 때 3-1보다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미 높이가 매우 높은 상태일 때 앞으로 날려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저도 사당 120개 깨면서 단 2번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성공하면 꽤 멋있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첫 번째, 공중에서 패러세일을 한번 접었다 펴줍니다. 두 번째,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전진키를 먼저 꾹 눌러 패러세일 기본 속도를 내줍니다.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어려운데요. 패러세일 기본 속도 상태에서 L키를 누름과 거의 동시에 점R을 눌러주시고 점R 상태 진입하자마자 바로 내목 폭탄 설치해줍니다. 네 번째, 폭탄 2 설치하고 바로 폭탄 1로 바꾸어주고요. 카메라를 옆방향으로 돌려 폭탄 2가 링크 엉덩이를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다섯 번째, 각이 나오면 폭탄 1 터뜨리고 X 연타해줍니다. 공중에서는 지상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공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윈드범을 연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모로 훌륭한 템플릿입니다. 단점으로는 스태미나 소비량이 크고 정확한 조준점을 갖기가 어렵고 매번 빠른 속도를 내기엔 확률적 요소가 많은 편이라 까다롭습니다. 특징으로는 패러세일을 접었다 펴서 사용하는데도 접었다 펴기 전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날아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때문에 접었다 펴기 전 미리 템플릿 사용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어야 깔끔하게 성공하기 쉬우며, 만약 완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중에서 점화를 사용해 목적지를 조준해주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3 사용 예제 보시고 템플릿 2 기출 변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템플릿, 템플릿 2의 심화입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템플릿 1, 2, 3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빈자리를 채워주어 윈드범이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템플릿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화 템플릿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1 낮고 빠르게 가는 방법 알아보시죠. 2-1은 주로 천장이 낮은 사당에서 사용하고 템플릿 2보다는 빠른 속도를 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징으로는 처음 빠르게 보기에서도 보셨듯이 폭탄 1, 2를 설치하고 바로 터뜨리지 않고 설치 후 잠시 기다렸다가 터뜨리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슬로우 모션으로 함께 보면서 일반 템플릿 2와 2-1의 차이, 그리고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템플릿 2의 옆모습을 보면 폭탄 1, 2를 놓고 바로 폭탄 2를 터뜨리면 딱 봐도 링크 엉덩이 쪽을 제대로 때릴 것 같죠? 앞으로 달리는 힘보다는 위로 올리는 힘의 비율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면 폭탄 2를 설치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폭탄 2보다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폭탄 1이 터졌을 때 링크 허리의 윗부분을 때리는 각도가 형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폭탄 2를 터뜨리게 되면 링크를 살짝 비껴 맞게 되고, 그 결과 위로 올라가는 힘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날리는 힘의 비율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천장의 높이에 따라 맞춤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폭탄 2를 설치하고 얼마나 기다리느냐가 바로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폭탄 1과 2를 설치하는 타이밍과 ZR, 점R을 누르는 시점입니다. 폭탄 1, 2 설치 타이밍과 점R 누르는 시점에 따라 똑같은 시간을 기다린다 해도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앞점프하고 점R을 일찍 누른 경우 각이 커져서 조금만 기다려도 빗나가기 쉽습니다. 점R을 늦게 누르면 각이 좁아서 2-1 사용에 유리해지는데 늦게 누른 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폭탄 1과 점R 둘 다 늦게 누른 경우 최적의 각이 나오는데 타이밍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역시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심화 템플릿 2-2 낮고 짧게 가기입니다. 2-1을 이해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바로 사용 방법 보시죠. 첫 번째, 폭탄 1로는 네모 폭탄을 사용해줍니다. 두 번째, 앞점프와 거의 동시에 L을 누르고 점R은 앞점프했을 때 최고 높이에서
10% 정도 내려왔을 때 눌러줍니다. 이때 점화를 일찍 눌러줄수록 높이가 높아지고 늦게 누를수록 높이가 낮아지는데 일정 타이밍보다 늦게 누른 경우는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점화를 누르자마자 바로 동그란 폭탄 설치해주시고 터트려줍니다. 이때도 늦게 터트릴수록 높이가 낮아지는데 일정 타이밍보다 늦은 경우 실패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점할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할 시 링크의 위치가 밑으로 내려가서 폭탄이 비껴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때문에 폭탄 설치와 폭파 모든 과정이 매우 신속해야 하는데 이 점 때문에 숙련되지 않으면 사용하기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로 4단 클리어나 짧은 거리를 낮게 날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바로 다음 템플릿 보시죠. 심한 템플릿 2-3 매우 높게 뜨기입니다. 이 템플릿은 약간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해서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몇몇 사당에서 쓰입니다. 바로 사용 방법 보시죠. 첫 번째, 폭탄 1로는 네모 폭탄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앞점프와 거의 동시에 L을 누르고 점R은 앞점프했을 때 최고 높이 약간 전에 눌러줍니다. 세 번째, 동그란 폭탄으로 바꿔주시고 스태미나 한 줄이 소비되면 설치 후 폭탄 1 터트려줍니다. 바닥 가까이 폭탄을 놓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아도 영향이 적은 네모 폭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점을 누르는 시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반 템플릿 2와의 차이는 전진 비율입니다. 일반 템플릿 2는 좀 더 앞으로 날아가려는 비율이 높고 2-3의 경우 순수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2-2와 2-3 사용 예제 보시고 Q&A 시리즈로 넘어가시죠. Q&A 시리즈 왜 나는 잘 안될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왜 실패할까?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실패하는 경우 두 폭탄 간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워서 혹은 링크와 두 폭탄이 일직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템플릿 1을 먼저 연습해보세요. ZL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일직선상을 유지하기 쉽고 폭탄 간의 거리도 언제나 일정하게 사용하므로 변수가 적습니다. 그저 백덤블링 후 ZR을 누르는 타이밍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으신다면 혹시 ZL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R 중에 ZR을 꾹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ZR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설정해놓은 조준점이 바뀌어서 링크 엉덩이 쪽에서 나오는 폭탄 2의 위치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템플릿 1이 잘 되지 않으신다면 폭탄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백덤블링 후 링크가 바닥 보고 나서 점을 누르는 거 기억하시면서 먼저 평지에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높이차가 큰 지형에선 점R을 좀 더 늦게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2는 대부분의 경우 폭탄 1을 늦게 놓았거나 점R을 너무 일찍 눌렀기 때문입니다. 앞점프와 거의 동시에 폭탄 1을 설치하고 점R을 늦게 눌러 폭탄 2를 설치해보세요. 잘 되지 않으신다면 단계별로 쪼개어 차근차근 앞점프와 동시에 폭탄을 놓는 것부터 연습하시고 이게 되시면 점R을 누르는 것까지 그 다음 폭탄 2를 놓고 폭파하는 식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3은 공중 윈드봄을 연습하실 정도면 이미 고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연습밖에 답이 없네요.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아가긴 하는데 높이가 낮은 이유는 뭘까? 템플릿 1은 높이가 낮은 경우 흔히 원인은 첫 번째, 폭탄 2가 정확히 링크의 엉덩이부터 허리 사이를 때리지 않고 허리 위쪽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 경우 마지막 백덤블링 하기 전 반걸음 뒤로 와서 사용하므로 비껴나가지 않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폭탄 1과 폭탄 2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밀어내는 힘이 부족했다. 이 경우 스태미나를 3분의 2 이상 소비시킨 후 링크가 폭탄 1에 좀 더 근접했을 때 폭탄 2 설치하시고 폭탄 1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템플릿 2의 경우
이 역시 폭탄이 링크를 정통으로 때리지 않고 비껴 맞은 경우가 많습니다. 폭탄을 일찍 설치하고 스태미나가 3분의 1 정도 달았을 때 터뜨려 보시고요. 폭탄이 설치 후 최대한 빨리 폭탄을 터뜨리지 않아 각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탄이를 너무 빨리 설치하면 점알 중에 바닥에 닿아 위치에 변화가 생겨 각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템플릿 3-1의 경우 이 역시 두 폭탄 간의 거리가 너무 멀면 파워가 약해집니다. 너무 파워가 약하거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조금 더 점알 누르는 타이밍을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3-1은 고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적어 결과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패러세일을 다시 펴서 정지시키기 전 이미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날아가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사실뿐입니다. 템플릿 3-2는 원래 높이 뜨지 않고 전진 목적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날아가긴 하는데 왜 속도가 느릴까? 템플릿 1의 경우 이 역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정통으로 맞지 않아서입니다. 스태미나를 3분의 2 이상 소비시켜 링크를 최대한 폭탄 1에 근접시킨 상태에서 폭탄이 설치하고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의 조건은 네모 폭탄과 링크 사이의 각이 30에서 40도, 또 두 폭탄 사이의 거리는 링크 허리 1.5개에서 2개 정도로 최대한 근접하여 터뜨리는 것입니다. 날리는 각도와 높이는 마지막 백덤블링 하기 전 반발자국씩 앞뒤로 이동하여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2의 경우 원래 빠른 속도를 내기 힘든 템플릿입니다. 그럼에도 최고 속도를 내려면 기출 변형 2-1을 응용하는 게 좋으나 그게 어렵다면 폭탄 1의 설치 타이밍을 아주 약간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각을 많이 낮추어 전진하는 힘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템플릿 3-1의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점을 누르는 타이밍을 조금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분명 잘 조준했는데 왜 방향이 다를까? 템플릿 1의 경우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드나 R로 목표 지점 조준 후 폭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링크의 위치가 미세하게 좌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앞점프로 높은 지형에 올라갈 때 링크가 미세하게 좌우로 이동한다면 감안하여 조준하던지 링크 위치를 다시 바로잡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템플릿 2의 경우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용 중인 바닥이 온전한 평지가 아니다. 두 번째, 사용할 때 앞쪽 절벽과 직각인 방향이 아니다. 세 번째, 폭탄 1을 너무 일찍 설치해서 점알 중에 폭탄이 땅에 닿아버렸다. 세 가지 경우 모두 폭탄 1을 가능한 한 늦게 설치하여 지형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 노력할 수 있지만 100% 해결책은 아니며 경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탄 1을 늦게 놓는 타이밍은 윈드봄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이시라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 전 미리 마음속으로 버튼 클릭 박자를 정해놓으면 조금 더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템플릿 3의 경우 패러세일이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날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이 점만 신경 쓰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나 100% 성공하려면 패러세일을 몇 번이고 다시 펴서 완전 정지시킨 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점알을 적절히 섞어 방향을 정해주시면 한결 수월하나 스태미나가 필요 이상으로 소비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명 모든 것을 잘 따라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이유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플레이어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연습하실 때 스위치 30초 영상 캡처 기능을 사용해 왜 실패한 것인지, 왜 성공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완벽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로 꽤 흔하게 있는 현상입니다. 연쇄 폭발과의 차이점은 폭탄 2가 분명 링크를 때렸는데 링크가 날아가지 않으며 주변 어딘가에 폭탄 2가 터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과 피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으나 아마 고수분들 영상을 봐도 이 현상이 생기는 걸 보면 100% 피하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가 많은 지형일 경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오브젝트가 많은 지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이나 마구간 옆, 코로그 숲, 데스마운틴 용암 근처, 비나 천둥이 많이 치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폭탄을 터뜨리기 전 최대한 위쪽을 보는 것으로 렉을 최소화하여 방지할 수 있는데 효과는 꽤나 훌륭한 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위치 정보를 왜곡했을 때 레그돌 글리치에 의한 경우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할 수 없으나 위치 왜곡 상태에선 폭탄이 터지면 그 위치에서 고정된 채 데미지를 입는 버그가 있고 이런 현상을 레그돌 글리치의 일종이라고 하며 흔히 알고 있는 레그돌 글리치로는 방패로 높이 뛰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은 따로 없고 그냥 이 현상을 부르는 표현 방법 중 하나로 레그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실드 클리핑 사용 후 폭탄을 한번 터뜨려서 미리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폭탄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맞으면 해소가 안 되고 제자리 점프 후 폭파해주면 해소가 됩니다. 또 이것은 완벽한 해소법은 아닌데 제자리 서핑 후 방패 해제하고 다시 장착하면 약간의 해소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 윈드bom과 윈드bom 슈퍼런치의 차이, 그리고 슈퍼런치의 원리와 정확한 사용 방법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